네, 일단 처음으로 스크립트 한 가지를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지금 보면은 스크립트 폴더에 보게 되면 동봉시켜드린 스크립트 모음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파일을 보게 되면은 안에 들어오면 여기 컬러 어셋이라는 거 있고, 혹시 몰라서 카피토라는 것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컬렉터 어셋이라는 거를 맥스가 실행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만 실행돼 있죠. 실행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그러면 무언가 이게 창이 뜨게 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컬렉터 어셋이 인스톨이 됐다고 뜨게 되죠. 그리고 이 메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의 툴바에 XIRUIM,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컬렉터 어셋을 툴바로 등록할 수 있다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이게 되게 유용한 그 플러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 세팅이죠. 스튜디오 세팅이고, 그리고 이 스튜디오 세팅에 제가 식물 하나하고 의자 하나를 불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스에서 그냥 바로 머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맥스가 실행되어 있는 이게 공간이죠. 이거 외에 추가로 맥스를 하나 더 실행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개 정도를 좀 실행해 놓고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보다 뭐 2개, 3개, 4개 이렇게는 좀 실행을 2개 이상은 자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그 일단은 어떤 거를 불러드려 볼 거냐면은 먼저 이 오피스 체어 이 친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면이 불러드렸는데 이렇게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는 거는 낮은 버전에서 제작한 맥스 파일을 높은 버전에서 오픈했을 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디폴트 그 화면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왼쪽 위에 있는 유저 디파인이라는 친구를 클릭하고 여기 스탠다드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의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에다가. 네, 그래서 이 의자를 카피톨을 이용해서 저희 씬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씬으로 가져가는데, 먼저 이런 의자를 처음 다운받은 다음에 폴더를 이동하고 이렇게 오픈했을 때 처음 해줘야 되는 게 비트맵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이 경로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뭐 경로를 연결하고 거기에 사용된 비트맵들을 모두 폴더를 정리해서 붙여놔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해결해 주는 게 저희가 처음에 설치했던 그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단축키로 등록을 해도 되고, 지금 한번 메뉴로 꺼내고 여기다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메뉴를 새롭게 꺼내는 방법은 여기 툴바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메뉴의 이름을 뭘로 할래, 툴바 이름을 뭘로 할래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YJJ로 하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자마자 이렇게 조그만 창이 떠요. 이게 안 나오거나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단축키로 등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뭐 XRI 어쩌고저쩌고 뭐 거기에 들어가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를 쳐보게 되면은 XRI, 여기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에 XRI 리움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컬렉터 어셋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등록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툴바에다 등록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걸 실수로 꺼버렸다, 뭐 이게 없어졌다 하게 되면 우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YJJ라는 메뉴가 생겨나서
앞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친구를 먼저 활성화 시켜 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의자에 사용된 비트맵들이 어디 있는지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 있냐면 지금 보면은 D 드라이브의 3D 스카이라는 폴더 안에 체어 안에 오피스 의자 안에 이 친구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다른 친구 파일을 받은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자주 사용하는 가구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트리로 정리해두면 정말 좋겠죠. 되게 칭찬합니다. 근데 일단 이 친구는 3D 스카이 체어 안에 오피스 체어 안에 보면은 맵이라는 폴더 안에 이런 비트맵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용된 비트맵 이미지들을 이것들을 연결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그 include sub 폴더 즉 그 포함된 자기가 선택한 폴더에 화이 폴더도 서칭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고 저기까지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D 드라이브의 3D 스카이라는 폴더만 오픈을 해주게 되면 여기만 오픈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 3D 스카이 안에 뭐 체어 안에 오피스 체어 안에 뭐 맵 안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서칭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보면은 6개를 찾았다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용된 비트맵들이 그냥 이렇게 연결만 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 안에 넣을 건데 이 공간 안에 넣을 건데 이 공간 안에 넣은 다음에 뭐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맥스 파일 이 공간의 맥스 파일을 뭐 다른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혹은 컴퓨터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의자에 사용된 이 친구를 저희 공간 안에 넣을 거고 여기에 의자에 사용된 비트맵들이 지금 보이는 이 스튜디오 세팅이라고 있는 이 맥스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 안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폴더 안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좀 그 비트맵들을 새롭게 뭐 복사하고 연결하는 메뉴가 아래쪽에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저희가 파일을 옮기고자 하는 지금 아래쪽 메뉴 선택했습니다. 옮기고자 하는 그 스튜디오 이 세팅 폴더를 오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의자에 사용된 비트맵들이 모두 이 스튜디오 세팅이라는 이 맥스 파일에 들어가 있는 이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의자에 사용된 비트맵들이. 그런데 이 폴더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똑같은 파일 하나를 예를 들어 하나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름이 같고 같은 형태의 이미지가 있고 지금 보면은 이름은 같지만 형태는 다른 이 비트맵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자에 사용된 비트맵들을 이 폴더로 스튜디오 세팅이라고 있는 이 폴더로 붙여넣기를 할 텐데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컬렉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링크도 새로 연결해주고 이 의자에 사용된 비트맵들도 모두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됩니다. 컬렉트 하게 되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냥 형태가 같고 이름이 같은 친구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름은 같지만 형태는 다른 이런 비트맵들이 있더라. 이걸 어떻게 할래? 어디를 쓸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비트맵을 나 그냥 쓸 거야. 난 이게 맞아. 하게 될 때는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야. 여기 보이는 이게 맞아. 이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혹은 뭐 그게 다 싫다. 그러면은 리네임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뭐 이름을 바꿔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모두 적용시키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를 체크를 하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플레이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친구를 변환해서, 그러니까 얘를 쓰지 않고 이 친구를 쓰는 겁니다. 리플레이스를 클릭해 봅니다. 네. 그러면 카피가 4개가 됐고 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트맵도 연결되고 뭐 문제없이 의자 형태가 비트맵도 연결되고 이 저희 스튜디오 파일 안에, 스튜디오 세팅 파일 안에 이렇게 사용된 의자에 사용된 비트맵들도 연결되고 링크도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쓸 거다 그럴 때는 이제 카피토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 붙여넣기 클릭하게 되면은 저 의자 형태를 비트맵의 연결도 모두 깔끔하게 된 상태로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세팅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카메라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위치를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예제 파일로 식물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파일은 3D에서 다운받거나 뭐 저희 카페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 친구는 하나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일단은 다시 리셋한 상태고 의자 하나만 넣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제가 다른 친구를 플랜츠에 있는 식물을 하나로 오픈해서 마찬가지로 카피토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3D에서 다운받은 이런 파일들을 오픈할 때 이런 문제가 뜨기도 하는데 미스매칭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맥스의 설정과 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보통은 이 미스매칭은 2가지 정도가 떠요. 그래서 감마 미스매칭하고 그 다음에 단위 미스매칭입니다. 일단은 감마 미스매칭이 뜬 상태고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스타트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한 친구라면은 무조건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상이고 이건 되게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 같아요. 그래서 비트맵 이런 걸 감마 설정을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기본 설정이 저희가 스타트 파일을 아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keep 시스템 감마 세팅이라고 있는 이 메뉴를 활성화시키고 오픈을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2가지 다 뜨네요. 되게 좋은 예네요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 미스매칭 단위의 미스매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밀리미터로 시스템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리스케일을 클릭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감마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이렇게 식물 파일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은 파일을 오픈해 봤더니 그룹이 안 묶여 있으니까 일단은 그룹으로 묶어 주겠습니다. 이 그룹 안 묶어 놓으면 나중에 수정할 때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수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카피를 하면 안 되죠. 일단은 컬렉터 어셋에서 비트맵을 먼저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컬렉터 어셋 클릭하고 지금 보면은 저희는 이 비트맵이 3D스카이라는 폴더 안에 있으니까 이 폴더를 클릭하고 오픈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서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 찾았다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 공간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사용된 비트맵들을 스튜디오 세팅이라는 폴더 워크에 스튜디오 세팅이라는 폴더에 오픈 해주게 되면은 이 식물에 사용된 비트맵들이 모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연결도 뭐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맞춰지게 되면 컬렉터 셋으로 카피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파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저 식물이 정상적으로 비트맵이나 여러가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저희 씬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스케일이 작아야겠네, 그쵸? 이 정도 스케일로 해줄까요? 그리고 바닥에 붙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씬을 구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씬을 구성하실 때 좀 뭐 이제는 다들 뭐 얘기해서 알겠지만은, 이 앞에 보이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라든가 천정에 있는 라이트는 이거를 뭐 수정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친구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고, 뭐 펜던트가 있으면 뭐 스페어 라이트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강도가 세다 그러면 약하게 해주기도 하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조정도 가능하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 씬에 관련된 세팅을 자기가 좀 만져주시고, F10 누르면은 이렇게 렌더링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 세팅 800에 600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게 이제 아웃풋 사이즈 렌더링 된 결과물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A3로 하고 싶으면은 숫자를 조정하면 되죠. 2480 1754 뭐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뭐 기본 설정에 몇 가지 것들을 만질 건 없고, 뭐 지금은 이제 작은 사이즈로 먼저 테스팅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테스팅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버켓 이미지 샘플러 이 친구를 비활성화 시키고, 일단 테스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프하게 빠르게 테스팅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테스팅을 해보고, 나 이거 지금 뭐 구도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위치라든가 이런 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렌더링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커브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조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형태대로 밝기를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커브도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커브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뭐 다른 형태들 모두 만족시킨 상태고, 나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맥스 서브 디바이드 활성화 시켜주시고, 뭐 이 수치를 4나 6 정도, 시간이 좀 여유롭다 그러면 6 정도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사이즈 2480 1754, 이게 1픽셀 정도는 오류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락을 꺼주고 맞춰주면 되는 거고, 이게 싫다 그러는 분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큰 사이즈의 이미지 렌더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나갔기 때 한 거죠. 지나갔기 때 한 건데, 이제 컬렉트 어셋이라는 스크립트, 편리한 스크립트하고 플러스로 이번 학기에 복학한 친구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세팅 렌더링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다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작업하고 있는 이제 공간 모델링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부위를 만들어 볼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구조물 형태를 한번 모델링을 해 볼 겁니다. 모델링 할 때는 처음부터 달라들지 말라고 했죠. 일단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고, 그리고 도면 리딩해서 정확히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뭐 그 마케도라는 지금 없어진 그 와인바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중간에 이제 구조물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프론트 뷰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구조를 좀 볼 수 있는 인면도가 하나가 있게 되고, 이런 인면도를 볼 때 보면 다른 좀 인면도가 불편하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먼저 하이드하고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레이어로 지금은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 레이어로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인면도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 눈깔로 꺼버리고, 평면도도 일단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정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도도 하나 하이드 해주고, 그리고 이 친구 엘리베이션 3번도 이렇게 하이드 해주고,
뒤쪽에 있는 지금 보이는 이 친구죠. 이 친구 지금 보면 엘리베이션 2번인데 이 친구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이드하고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이 구조물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둥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천정이 어떤 걸 떠받치는 형태입니다. 천정 위에 떠받치는 이 구조물 안에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로 이렇게 휘어진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아마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도면이 살짝 틀어져서 그런데 이게 우드 플로링 형태로 이렇게 아크 형태의 우드 플로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뭐 구조물의 형태라든지 뭐 이 기둥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작업을 진행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필요한 도면 같은 경우에는 천정도하고 센터 도면 두 개를 프리즈 시키면 되는데, 선택하고 우클릭 프리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싫다 그러면은 이 레이어에서 레이어 익스플로어에 나오는 이 레이어를 프리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선택이 안 되게 되고, 그 작업을 진행해 보면 여기 보이는 이제 먼저 전체를 감싸는 프레임을 기준이 될 이 프레임을 모델링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컨트롤 우클릭 렉탱글로 스냅을 잡고 그려줍니다. 지금 보면 이 도면 자체가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스냅이 맞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 휠로 줌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줌아웃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로 이동을 시킨 후에 다시 줌인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게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한번 어느 정도 접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인셋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 조그맣게 그냥 렉탱글 하나 그려보면 되죠. 렉탱글 그려보면은 10 정도 안쪽으로 접어든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려보면은 바닥에 이 렉탱글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를 셀렉트하고 높이를 맞춰줍니다. 뭐 익스트루드 하나, 쉘을 하나, 뭐 큰 상관 없는데, 지금 보면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사이즈가 약간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예, 일단은 그냥 뭐 이 정도 도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리는 거라 실수 오차가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해줄 텐데, 이 높이를 재도 되는데 이거 굳이 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드 뭐 일단 대략 한 400 정도 줘볼까요? 400 정도 줘보고 위로 올라가는 거 있으면 에이트 폴리하고 버텍스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면 아래쪽 돌려서 알트 눌러서 보면 아랫면 있죠? 면 셀렉트하고 이 접어든 수치가 10 정도로 접어든다고 그랬죠? 인셋 10. 그리고 이게 위쪽으로 이제 익스트루드가 돼야 되는데 위쪽으로 쭉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한 400 정도 해볼게요. 너무 높네 이것도. 300. 네. 그리고 이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보면 가려지기 때문에 이 깊이가 얼마 들어가는지 중요하지 않고, 이 구조물보다는 위쪽에 위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왜 이게 이런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이 천정 구조물의 상세도를, 이 안쪽에 있는 구조물의 상세도를 이렇게 위쪽에 따로 도면으로 빼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새롭게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들어서 아래쪽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게 되면은 그냥 라인하고 아크 그려서 익스트루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렉탱글을 하나를 그려주고, 그리고 같은 오브젝트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처음부터 모든 걸 복사해 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를 만들어 놓고 Shift 무브해서 복사해서 완료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아크로 만들면 되겠죠. 시작점, 끝점 위에다가 붙여놓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모델링을 할
이제 준비가 완료되게 되고 Alt Q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한 1000 정도 일단 익스트루드 대략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돌렸을 때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쉐이드 모드, 그래서 F3, F4 하게 되면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탑에서 보게 되면은 이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뭘로 할 거냐면 이제 우드 플로링, 우드 패널로 만들어 줄 겁니다. 패널로 만들어 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촘촘한 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한 100 정도로 좀 조정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위쪽에 박스 하나 그리세요. 100에 100.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노멀라이즈 스플라인 아니면 뭐 H 스플라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제 인셋을 이거를 에디트 폴리에서 인셋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해줘야 된단 말이죠.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엣지의 수를 줄여줄 거예요. 어떻게 줄여줄 거냐면은 모디파이에서 이 아크에 인터포레이션 수치를 조정해 주게 되면, 아크를 만드는 직선의 단계겠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조정해 주게 되면은 대략 한 세그먼트를 그 인터포레이션을 3 정도 줬더니 한 1 정도만 줄까요? 인터포레이션을 2 정도로, 아크의 인터포레이션을 2 정도로 설정해 줬더니 이 박스 사이즈하고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은 된 거고요. 근데 지금은 폴리곤 형태가 천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거꾸로 뒤집어 줘야겠죠. 에이트 폴리, 전체 폴리곤 셀렉트 플립 됐고, 그리고 각각의 모델링들을 좀 그 줄눈 형태를 모델링 해주기 위해서 전체 폴리곤을 셀렉트하고 인셋 바이 폴리곤, 각각의 폴리곤을 인셋해라. 4 오케이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 만들어지게 되고, 익스트루드 한 3 정도를 튀어나오게 해라. 3 하게 되면 이런 기본 형태의 모델링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엔드 아이솔레이트 클릭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위에 이제 상세도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맞춰 줘야겠죠. 이럴 때는 락을 걸고 일단 이걸 다 복사한 다음에 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 친구를 한 모듈을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릴게요. 락을 걸고 F5 축 Shift 무브, 개수는 인스턴스로 카피로 한 8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가 나갔는데 이 끝에 하나 남겨둬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 하나 지워주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델링이 완료된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하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로 락을 걸고, 스냅을 여기 잡아요. 여기 락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스케치업에 똑같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Y쪽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똑같겠죠.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탑에서 위치를 안 맞췄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맞췄고, B 누르면 이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죠. 뷰가.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 모델링에 맞게 위치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끝에 있는 이 구조물, 이 하드웨어가 천정의 전체를 감싸는 친구하고 겹치기 때문에 살짝 F3을 누르고 에이트 폴리를 해서 살짝 안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이 친구를 규격에 맞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B 눌러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구조물 길이가 있네요. 이만큼 길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중간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래서 먼저 하드웨어를 먼저 모델링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긴 보 친구를 한번 모델링 해줄 텐데 일단은 이게가 기본 형태가 너무 크게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잡고 하나하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에이트 폴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 버텍스를 한 번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이게 맥스가 편한 점이죠.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 수정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구조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렉탱글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뉴 쉐입 체크를 끄게 되고 어차피 똑같은 형태의 두께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 스플라인들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 작업할 때 좀 그러니까 좀 긴 시간 작업하게 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마우스가 그지 같으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좀 조그만 마우스 가지고 노트북 위에서 작업하지 마시고 마우스 패드하고 좀 뭐 10,000원짜리가 됐던 5,000원짜리가 됐던 좀 큰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수업 중간에 드리는 뭐 팁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예. 근데 친구들이 조그만 마우스 갖고 막 손 아파하면서 막 장기간 작업하는 게 안쓰러워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그만 마우스로 노트북 위에서 막 조금씩 움직이고 자세 불편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손 나가요. 손목 아픕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억해 두시고. 지금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모델링이 됐고 B 눌러서 아래쪽에 보게 되고 이 친구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네요. F6 누르고 네 맞습니다. 눌러서 보고 Shift Move 하나 카피해주고 이 길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8 폴리 살아있으니까 버텍스 단위 아래쪽으로 점 당겨서 맞춰주고 편집 종료. 마찬가지로 이 친구 카피 해주고 끝에 있는 거는 처음 있는 거하고 좀 사이즈가 똑같을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를 잡고 Shift Move 카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천정 구조물도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이는 이제 이 마감재는 이제 우드로 들어가야 될 텐데 같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핑을 미리 해두면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Edit Select by Color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컬러의 오브젝트가 한 번에 선택이 됐고 컨트롤 G가 됐던 그룹이 됐던 이렇게 그룹을 묶어주고 and isolate. 그리고 이거 외에 천정의 구조물 두 개가 그 구로철판으로 같은 마감재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선택해주고 지금 이 보하고 천정 구조물 선택해주고 그룹으로 묶어주고 and isolate. 그리고 천정에 들어가는 구조물 뭐 그룹으로 묶어두고 싶으면 묶어둬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형태는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모델링 한 다음에 쭉 배치만 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예, 기둥 형태를 모델링 해줄 텐데 먼저 관찰해 보죠. 기둥 생긴 거 봅시다. 일단은 밑에 이 기둥 형태가 윗부분에서 밑에 부분까지는 실린더 형태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몰딩까지.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 기둥을 받쳐주는 친구가 있겠네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이게 옷걸이 용도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인지 이렇게 거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천정에 장식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여기 기둥, 원형 기둥 부분을 모델링 해주겠습니다. 뭐 레이스죠 뭐. 실린더로 하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을 따로 만들어주니 귀찮으니까 레이스로 만들면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이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부분 라인 그려주고 아크네요. 그냥 가죠. 그리고 아래쪽 이거 끊어줘도 되고 안 끊어줘도 돼요. 예.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아크, 우클릭, 아크. 여기서 크레이트 뉴쉐입 하면 어떻게 할 필요 없겠죠?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레이스의 준비 끝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스플라인, 딜리트. 버텍스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웰드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위치가 공유한 점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미리 해보면은 여기 아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돌려보면은. 그래서 미리 인터폴레이션을 한 1 정도로 낮춰놓고 돌리겠습니다. 레이스. 지금은 민이겠죠. 왼쪽 끝이니까. 그리고 3차원 돌려 확인해보면은 웰드 코어 부분하고 면이 뒤집힌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보이면은 다시 그 플립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보면 딱 그 노멀이 반대로 되어 있는 형태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스케치업에도 노멀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폴리곤 형태의 모델링, 스케치업이 됐던 맥스가 됐던 아니면 라이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인데 존재하는 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구분 안 하면 뭐 모델링 할 때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딥5가 됐던 V-Ray가 됐던 뭐가 됐던 렌더링 툴로 넘기게 되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라이팅에 관련된 질문은 모델링에서부터 출발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플립, 웰드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세그먼트가 너무 작다 그러면 24 정도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기준으로 이 숫자를 정하느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지금 탑에서 봤을 때 X, Y 쪽으로 이렇게 직각인 형태가 있죠. 그죠? 직선인 형태가 있을 때 이런 숫자를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 좀 유리하게 되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거를 만약 25로 했다. 그러면은 하나가 이렇게 틀어지게 돼요. 지금 보면은 X축 방향으로 일자가 되는 친구가 없죠. Y축 방향으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가 숫자를 높여보면서 이렇게 X, Y 쪽으로 패러럴, 평행한 친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면은 이 숫자 줄 때 좀 나중에 후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and isolate. 라이트에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기둥 장식 부분하고 맞닿는 면만 모델링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기둥 장식 부분을 모델링 해줄 텐데, 장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라인하고 아크네, 이것도. 그죠? 아크 부분은 그냥 직선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크 부분 직선으로 가고, 끊어주고. 도면 안 보이니까 F3 혹은 Alt X 누르면 되겠죠. 근데 딱 붙어 있네요. 그려주고. 여기 휘어진 부분 표현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스타트 뉴쉐입 체크 끄고 아크. 우클릭 종료. 버텍스 세그먼트 삭제. 버텍스 웰드.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금 제 모니터, 지금 컴퓨터 화면에 약간 문제가 있네요. 지금 메뉴 사라졌고, 제가 좀 플러그인 설치하고 실행을 좀 종료 실행을 안 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 껐다 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에지. 네, 껐다 켰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죠. 탑에서 보고 지금 일단 배치하기 전에 이 두께를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두께를 보면은 이제 렉탱글로 한번 그려볼까요? 3 정도네요. 그래서 지금 라이티브에서 그려준 이 친구를 쉘을 주면 됩니다. 익스트루드나. 근데 제가 익스트루드보다 쉘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익스트루드를 주게 되면 피봇이 한쪽으로 붙어요. 이렇게 붙게 되면 이제 이 친구를 좀 정렬할 때나 이럴 때 좀 불편하게 되는데, 만약에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쉘을 주게 되면은 1.5 1.5를 쉘을 주게 되면은 이 피봇 자체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모델링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게 서클에 붙는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에 붙는 면이기 때문에 실제 도면대로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사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플라인이 됐던 에이트 폴리를 적용해서 버텍스를 당기건 살짝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뭐 이러면 해결되죠. 예.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이거를 돌리면 되겠네요. 그쵸? and isolate 돌리면 되는데 이 몇 개가 있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그쵸? 지난 시간에 했던 친구로 10개 돌리면 되겠네요. 어레이. 일단 피봇 조정하자. 그래서 인서트 키보드 인서트 키를 이용해도 되고, 하이라키 메뉴에 어패트 피봇 온리를 이용해도 됩니다. 어떤 걸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피봇 포인트를 센터로 이동하라. 그러면 딱 오게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 메뉴를 활용할 때 보면은 무브에서 로테이트로 바뀌게 되면 이 피봇이 원래 위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종료를 시켜 주시고, 툴의 어레이, 로테이트, 그죠? 그리고 인크리멘탈이 아니라 토탈, Z축으로 360도, 개수는 10개.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10개가 복사가 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end isolate에서 천정 구조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천정 이 구조물은 뭐 탑에서 보면 이것도 정사각형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렉탱글 그려주고, 대략 600 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 스냅 오차 때문에 이런데, 익스트루드 혹은 쉘 300, 300 총 600이죠. 아래쪽에 기둥도 마찬가지로 렉탱글. 지금 보면은 그 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위스 값이 있는데, 위스 값이 맞겠죠. 위스가 350. 그래서 쉘 이건 반 나누기 귀찮으니까 익스트루드를 하죠. 350. 네, 그래서 이 구조물도 모델링을 해줬고, 근데 이제 천정에 있는 이 기둥하고 구조물하고 좀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이제 중간에 옷걸이도 있으니까 그거 만들고 한 번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거 좀 나중에 하기 귀찮은 친구들은 미리미리 하나하나 만들고 이 기둥이랑 센터 맞춰 놓으세요. 네. 그래서 옷걸이 모델링을 합니다. 옷걸이 모델링을 하는데, 일단은 이 꼽히는 구조물을 만들어 줘야 돼서 일단은 뭐 서클이겠죠. 그죠? 서클인데 이 서클의 두께를 저희가 모르죠. 탑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인면도에 이 서클 형태가 있으면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려준 다음에 90도 돌리면 되잖아요. 서클, 엣지, 끝에서 끝으로 드래그, 로테이트 90도, 앵글 스냅 잡으면 5도씩 돌아가죠. 여기 A죠. 단축키는. 그리고 앵글 스냅을 쓰고 나면 다시 비활성화 시켜주고, 익스트루드 150, 택도 없네요. 40, 50이네. 네, 이렇게 조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구조물 이 친구 기준으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꼽혀 있는 거예요. 꼽혀 있는 거니까 그냥 라인으로 그려준 다음에 수입해 주면 될 겁니다. 라인으로 그려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끝에가 아크로 돼 있으니까 이게 수입하려면은 이 중심선을 지나면 좋은데 이 중심선을 잡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럴 때는 뭐 지시선 그려주면 되죠. 지시선. 여기 스냅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쓰고 나면 지우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스케치업에 똑같아요. 그 도면 기반으로 모델링 할 때 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모델링 할 때 이렇게 지시선 만들고 그려주면 됩니다. 라인 중간 이 중점 잡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끝에까지 이렇게 중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그대로 모델링 해줬고 지지선 만든 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리고 얘는 라인인데 두께가 없죠. 지금은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스윕 주게 되면은 단면을 태우거나 혹은 이 라인에 두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거 말고 렌더러블이라는 친구 이제 있습니다. 렌더러블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얘는 이제 어디서 쓰는 거냐면 이 라인에 렌더링이라는 데서 이 친구를 체크하게 되면은 렌더에도 보이고 뷰포 때도 보인다. 이 친구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라인 자체가 3D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지름 두께라든가 이런 친구를 만져주게 되면은 이렇게 라인을 3D로 만드는 다른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걸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이제 렌더링 할 거야. 도면 하이드 해야 돼. Shift S를 끄게 되면은 S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모델링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쓸 때 조심하셔야 되고, 스윕하고 이 친구 두 개 알아두면 좋습니다. 만약에 스윕으로 해서 이상하면은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니까 그 두 가지를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거 Shift S 눌러서 사라지는 것 좀 위험하다 하는 친구는 에이트 폴리 위에다 올려두게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은 저는 스윕으로 하겠습니다. 예, 스윕으로 해주겠습니다. 스윕 실린더. 지금 인터폴에서 너무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줄여주고, 이 폭도 안 맞네요. 그래서 레디우스 값도 조율을 해보면 대략 2.5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 둥근 형태를 모델링 해주기 위해서 에이트 폴리 위에 올려주고, 여기 모델링이죠. 엣지 셀렉트, 드래그로 셀렉트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고 루프 안 되네요. 그럴 때는 면 단위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엣지 단위 선택.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하고 챔퍼, 쿼드 챔퍼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챔퍼를 할게요. 챔퍼 해주고 세그먼트 수를 늘려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원형의 형태를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실 뭐 실무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모델링하는 거 알면 좋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하나 만들었으면 이제 이 친구 돌려주면 되겠네요. 예. 어떤 친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중앙에 있던 이 친구를 기준으로, 그죠? Alt Q 마찬가지로 아까 했죠? 어펙트 피벗 온리 Alt A 위치 조정, 피벗 포인트를 센터로, 오케이. 로테이트해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보고 꺼주고, 툴 어레이 10개 똑같죠? 오케이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물 만들어지게 되고, 마감재 똑같을 거니까 그룹에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복사를 여러 개 해준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주면 좋겠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거 셀렉트 하려면 진짜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모델링 다 만들었네요. 모델링 다 만들었고, 이제 기둥하고 형태 위치 시킨 다음에 위치 센터 맞춰줘 가지고 이제 복사만 하면 끝나게 되네요. 근데 이제 기둥하고 형태 안 맞으니까 이건 맞아 있네요. 그쵸? 근데 아래쪽 친구 Alt A X, Y 센터 맞추게 되면 이렇게 중심으로 따오겠네요. 그래서 모델링하고 살펴보세요. 제대로 됐는지. 예. 그래서 이 중심부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모델링 완료됐고 엔드 아이솔레이트 해주고, 이제 기둥이 있을 만한 곳에다가 뭐 1000 정도를 기준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뭐 인면도가 기준이 됐던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 정도 기준으로 뭐 센터를 맞춰서 뭐 갖다 놓은 위치를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뭐 복사된 친구는 어느 쪽을 먼저 복사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X쪽으로 여기서 여기다 갖다 놓겠네요. 그럼 인스턴스로 해줄게요. 카피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복사된 친구를
마찬가지로 각 위치 Y쪽 기준으로 여기 잡고 락 걸고 Shift 무브. 아유 Shift 안 누르고 다른 거 눌렀다. Shift 무브. 나가는 거 지워버리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천정 구조물 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 모델링 되면 깔끔하게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그룹도 너무 많이 묶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룹 작업할 때 힘들어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 모델링 작업 하나 끝났네. 네. 그리고 여유가 되는 친구는 한번 이거 수업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시고, 예, 상점 포인트는 이 모델링을 스케치업에서 예, 이 기둥 정도만 너무 힘들겠다. 예.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강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